살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의 깊이 있는 지혜를 빌려 남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을 때 현명하고 품위 있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따뜻한 공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작은 지침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가 타인의 무례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교수님은 무례함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에 휩쓸리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셨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등대처럼 우리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바로 분노라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거나 부당한 행동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이 분노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스리는지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자신마저 상대방과 똑같이 무례한 사람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가 과연 정당한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깊이 있게 성찰해 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이성이라는 닻을 내리는 순간이죠. 두 번째로 교수님은 상대방의 의도를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혹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그들 자신의 내적인 고통이나 불안 때문에 그런 언행을 보인 것인지 말입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관과 예의범절을 공유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전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 순간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격하게 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섣불리 짐작하거나 단정 짓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그 배경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하나의 현명한 과정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단순히 공격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되 결코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함에 똑같은 무례함으로 맞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마저 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해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상대방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똑같이 반응하기보다는 우리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명확하게 그러나 침착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격앙된 감정에 사로잡혀 폭언을 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매우 불쾌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대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해 주셨으면 합니다와 같이 나의 감정과 입장을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나의 명확한 경계를 알려주는 동시에 나 스스로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키는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자기 표현은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를 인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또한 모든 종류의 무례함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무례함들을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이런 경미하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사소한 무례함에는 지나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정을 쏟아붓고 모든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현명한 선장처럼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의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훨씬 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내면, 감정과 반응만큼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무례함에 대한 우리의 모든 대응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함에 대처하는 목적이 상대방을 변화시키거나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나의 소중한 존엄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가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니고 있으면 타인의 무례함이 우리의 내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줄어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외부의 부당한 공격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갑옷이 됩니다. 자존감이 튼튼하면 타인의 무례함이 마치 바람결에 날리는 먼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동료가 회의 중에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대놓고 비웃거나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은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 우리는 몇 가지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분노에 휩싸이기보다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 아이디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나 동료가 나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료 자신의 경쟁심이나 불안감이 그런 방식으로 표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동료의 의도를 신중하게 짐작해 봅니다. 악의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경솔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 자체가 동료를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분명하고 의도적인 무례함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의 품위를 지키면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에게 따로 찾아가서 아까 회의 때 제 아이디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에게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존중하는 태도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회의 도중이라면 제 아이디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표현 방식은 조금 더 정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만약 상대방의 비난이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이거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그냥 대범하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 내가 저런 말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지 하고 생각하고 나의 중요한 업무와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과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바로 자기 통제와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한 우리의 내적 반응과 외적 대응만큼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자기 존중의 마음을 결코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외부의 무례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격앙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불쾌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되 품격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는 너그럽게 넘길 줄 아는 넓은 아량과 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례함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평온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요? 이는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나침반을 잃지 않는 선장의 지혜와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깊이 있는 지혜로운 조언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 불필요하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공감과 깊이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세상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평온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